시청자 여러분,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락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누락하고요, 양도할 때 직접 양도 비용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공제 누락한 그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양도가액에서요, 뭘 빼죠? 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사온 금액 빼줍니다. 실질 취득가액. 그리고 뭘 빼죠? 취득세 등을 뺍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서기료를 줍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도 공인중개사한테도 중개수수료 지급되죠. 이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무사 서기비용과 중개인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제하는 것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한 이후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본적 지출에 상관되는 내용은 수익적 지출인데요, 수익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이 다 실무적으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뭘 공제합니까?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합니다.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실무적으로 이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제를 누락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014년에 4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 4월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입니다. 4년 후에 10월에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확장 공사. 여러분, 저 베란다 같은 거 터가지고 거실을 좀 확장하는 경우 있죠. 또 2019년 1월에 베란다 사치를 설치했습니다. 베란다 사시를 설치하고요, 난방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면서 미리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중개수수료. 그리고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이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양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돈 받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거나 베란다 샤시 비용을 지출하거나 또 난방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또 양도시에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또 어떤 것이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서류.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이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잘 제출해야 되고, 신고할 때 양식에 또 신고하고 서류를 잘 제출해야만이 세이빙 텍스,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수증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부가가치세 VAT 납부한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까지도 소비자가 부담하잖아요. 만약에 공사 비용이 2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 20만 원 VAT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증빙서류를 잘 수치 보관해야 되나? 이거 수치 보관. 잘 받아가지고 보관해라. 어디에다가 집을 사게 되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 필증 주죠. 거기다가 취득세, 영수증, 공인중개사 수수료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집을 샤시 비용이 들어간다, 또 확장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도급계약서 작성하잖아요. 도급계약서. 여러분들은 도급계약서, 도급인 반대는 누굽니까? 수급인. 공사하는 사람 도급인, 공사를 받는 사람은 수급인인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뭘 받을 수 있어요? 견적서도 받을 수 있죠. 견적서. 이런 것들이 다 증빙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느 것이 자본적 지출이고 어느 것이 수익적 지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의 반대는 뭡니까?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타 필요 경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뭐냐? 개념은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연장된다. 여러분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 useful life, 사용 가능 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가치가 증대된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익적 지출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즉 경미한 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미한 계량. 내용연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본래의 기능 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수익적 지출은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 현상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시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시. 자, 어떤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것들은 수익적 지출인가 한번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베란다 샤시비 자본적 지출을 들어갑니다. 또 건물에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일러를 수선했다. 이건 수선비니까 수익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범창이라고 있죠. 방범창. 이중창을 만드는 거. 방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창을 설치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사회통념상 발코니 샤시 비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익적 지출 벽지 같은 거 벽지 발랐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장판 교체 비용 장판 교체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확장할 때 인테리어 할 때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업자한테 뭐 2천만 원 줬다 다 공제 안 해줍니다. 거기에는 장판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벽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안 됩니다. 싱크대. 주방기구죠. 싱크대, 주방기구 이것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벽에 공사비용 있죠. 페인트 칠하는 거 공사비용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문짝을 교체했다. 문짝 교체 비용 또 조명 교체 비용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수도관 교체했다. 안 됩니다. 오수 정화조 설치비 안 됩니다. 변기에 화장실 타일 변기 공사 비용 들어갔다. 변기 공사비, 변기가 막혀가지고 공사비 들어간 거 인정이 안 됩니다.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을 갈아 끼웠다. 기와장이 깨져가지고 기와장을 갈아 끼웠다. 그러니까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요. 외장 복구 이런 거 안 된다. 외장 복구한다.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색, 페인트 칠한 거 안 됩니다. 유리창 삽입하는 것 안 됩니다. 화장실 공사비도 안 됩니다. 마루 있죠? 거실, 마루 공사비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신고를 했는데 영수증 다 처음에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루를 수선했다. 안 됩니다. 화장실 수선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건 뭐냐? 방범창, 발코니 확장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방 확장 공사했다. 베란다 샤시 비용, 난방 시설인데 완전히 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거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양도 비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도 비용.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 비용도 들어갑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입니다. 또 여러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공증비용. 공증인한테 가가지고 공증 서는 경우 있죠. 여러분 공증인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관, 판사, 검사를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등록된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인정서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인지대, 소개비,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사지요. 네.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할인하잖아요. 만약에 채권 금액이 200만 원인데 19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뭐가 생깁니까? 매각 차손이 생기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입니다. 매각 차손. 여러분들이 국민주택채권 사가지고 은행에 사가지고 거의 다 할인하잖아요. 그때 매각 차손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가 누락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영수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